이전에 18일날 대통령께서 우리 간담회 때 보고를 해주신 바와 같이 우리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편성 단계에 있는데 나름 조직을 좀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또 위원장을 내서 변화를 꾀하고자 용역까지 해가면서 조직 개편안을 연구하고 준비를 하셨었는데 먼저 이제 정부서에서의 몇 개 과를 신설하라는 종목이 생겨서 조직 개편을 하면서 우리 군의 의지는 많이 반영이 안 되고 1년에 삼성대로 편대로 달리한 수준의 조직 개편안 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거를 진두지휘하시면서 이 현재 조직 개편을 현 체제로 한다면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며 예측하기는 어렵지만은 조직 내에 어떠한 새로운 의지가 발생되는지 또 직원들의 사기는 어느 정도로 상향이 되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번 조직 개편은 앞서서 부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자치단체의 어떤 조직에 대한 독립권보다는 중앙정부의 시달에 의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14개과를 유지해서만 해야 되는 조직법상의 한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자체 진단을 한 것은 원래 환경 쪽의 분야를 더 좀 강화시키고 또 한 가지는 상하수도사업소 애당초 이제 우리 도시건축과 쪽에 민원 관련된 도시 업무 분야는 비대해지어서 그걸 원래 분류하고 다시 실문화시키는 것을 자체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에코피아 추진단의 한시적 기구의 통폐합인데 이런 순서로 해서 우리 지방 자치적인 그런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의 한정성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 진단을 하게 되면 2차적으로 저희가 행자부의 93개 자치단체가 모여서 한번 건의를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조직에 대한 자율권을 전하다 보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의도하는 조직의 트렌드가 없어져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희 우리 관내의 현황을 보면 숙박업 쪽이 한 28%, 도소매가 11.6%, 건설업이 6.4%, 지리업이 7%, 그리고 농업 쪽이 저희 통계상으로 20%가 안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았는데 보니까 다시 현황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 구조와 행정 수요에 대한 그런 것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이 조직권을 우선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아쉬움은 2차적인 조직 건의를 통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1차적으로 요번에 조직 진단을 해서 결과에 대한 기대치는 우선 비효율적인 업무를 모험으로 해가지고 효율을 높이는 기대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부나 내부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의견까지 95%라고 하는 인원이 참여를 해서 진단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민간 위탁을 8개 사무를 주는 걸로 저희가 결론을 내렸는데 그 사무 역시 민간 위탁을 주면 그 업무의 인원만큼은 다시 본인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재조직화하는 거기 때문에 효율을 높인다고 하는 기대치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조직 진단이 미리 예측을 해서 하기보다는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늘 행정은 뒤쫓아서 한다고 할까요? 현실에 맞게끔 비대해지면 그것을 바탕으로서 조직 개편하는 것이 기본적인 조직
대표에 대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에 기본적으로 갖췄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새로 교수님이 일정을 하시면서 물론 민원처리 온라인 팀을 갖고 있는 원스톱 서비스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하는 권고도 있지만 새로 들어오신 교수님의 공약 사업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들어오신 교수님을 모토로 해서 우리 군정이 그렇게 새롭게 민원들을 처리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조직 개편을 한다고 하는 그런 비전적인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분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인건비 총액 제도에 대한 한계점, 또 안양부에서의 지침, 이런 불가분한 부분 때문에 우리 지자체의 의미, 또 의지가 많이 상실된 조직개편이지만은 이것도 나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비효율적인 부분을 제거하고 또 흡수하고 또 경합 운영하면서 효율성 있는 조직 관리를 기대해 봅니다. 덧붙여서 그런 비슷한 예로 보완해야 될 부분, 그 한계에 부딪히는 조직 관리나 조직 체계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또 군수님이 새로 육성하시면서 공약한 부분이라든가, 주민 소득과에 관한 소득 증대에 관한 부분, 또 이민 행정의 넓은 서비스 제공,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좀 권고해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살리는 부분에서는 늘 일상적으로 그런데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사전에도 많이 제시해 드렸지만, 우리 가평군의 그 면접은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살림 부분이 가장 면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히 살림 자원을 활성화하고 살림 자원을 이용한 중소득 증대에 관한 그런 기구, 전담 기구도 없을 뿐더러 또 이러한 소득을 창출할 만한 어떤 그 역할론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일례적으로 그냥 자타만 끝나는 게 우리 살림의 모든 수업과 관계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고 나름대로 한계된 조직 내에서 그걸 자원화하고 소득 증대시키려면 그 넓은 살림을 잘 파악하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과연 어떤 부분을 소득화시키고 어떤 살림 자원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느냐, 이런 방향 설정할 수 있는 연구조사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 또 살림 같은 경우도 물론 상과에서도 해야 될 일이지만 살림을 일정 부분을 관리가 가능한 일정 부분도 좀 지정을 해서 5년, 5년, 3년, 3년 이렇게 휴면제를 만들어서 살림의 변화 형태, 또 살림이 어떠한 우리 인간들에게 주는 그 역할로, 또 그거를 활용한 조사를 통한 연구조사를 통한 자원화하는 그런 기능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또 교수님께서 본거를 취해서 강력하게 공약하셨던 농업 소득 창출의 부분에도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농업과에 대한 부분도 넓은 차후에 교육과 또 기부 개편 또 전문화 방안도 말씀해 주셨지만, 농업 부분도 지금 현재는 일상적인 본 사무 행정 행위, 그런 행정 역백이 안 보여지는 현실인데, 이제보다도 농업도 연구하고 전문화시키고 친환경적으로 전문화해서 농업 인구의 소득도 창출해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꼭 염두에 두셔가지고 조직을 운영하시는데 꼭 참고하셔서 우리 가평군이 방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별게 아닙니다. 조직이라는 것이. 어차피 공무원의 사무는 법과 규정에 따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명칭이 바뀌더라도 그 사무는 똑같다고 봅니다. 비근한 일에다가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를 바뀌었다 해서, 했다고 해서 업무가 바뀌는 건 아닌데, 그만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냐에 대한 포커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 전혀 생각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먼저 이명박 MB 정부에서는 안전행정부에서, 이번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제 안전행정부로 바뀌었는데, 그 바뀐 이유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설명해 주시는지요? 대책이 설정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기본 조직도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뭐 먼저와 후의 차이일 겁니다. 같은 면에서 저는 이제 오늘 PPT자로 한번 말씀 좀 드려야 되는데 요즘은 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그 조직 개편 성공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준다라는 이런 설문지를 관계 공무원분들하고 이 가평급 관내에 있는 인허가를 담당하시는 그 사장님들한테 보내드리면서 조직 개편을 좀 이렇게 하고 있고 이 과정 속에서 조직 개편이 성공함으로써 가평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돌렸더니 그분들이 주시는 말씀 중에서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먼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제 직렬이 행정직도 있고 기술직도 있고 뭐 농업직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어떤 직렬을 내가 주둔하고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가평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주고 가평군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가평군을 건설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조직 개편 관련해서 이제 다 나름대로 고민을 해주신 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허가 부서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허가 부서에 대해서 지난 2005년도입니까? 양재수 군수 시절 때도 한번 하셨다가 이제 실패로 돌아갔는데 이번에 한번 또 우리 김성규 군수께서 새로 의욕적으로 이제 민원 허가과를 다시 한번 이제 만드시면서 여러 가지 행정을 하는데 그 민원 허가과가 성공하기 위해서 전제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을 내가 한 5개만 나열해드리면 제가 3월 11일날 양평군하고 홍천군을 벤치마킹 다녀왔습니다. 그 이유는 가평군하고 양평군하고 산세라든가 지역적인 여건이 같기 때문에 거기를 벤치마킹 다녀왔고요. 또 김성기 군수님 취임하고 나서도 도시건축과에서 벤치마킹을 갔다 와가지고 보고 자료가 올라간 걸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공무원들이 생각하시는 진단하고 또 사이에서 또 의회에서 진단하는 그 진단 내용이 뭐 80% 90%가 거의 같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까 실행의 방법만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인데 저기 보면은 양평 같은 경우는 뭐 민원 부서에 개별로 1단당 1차량을 갖다 지원해주고 있고 또 허가 담당자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신상의 어떤 그 선의 행정을 갖다 신상에 들이기 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해주는 그런 행정 또한 그 분에 맞는 조례를 좀 개정하는 문제 또한 지금도 우리 총무 과장님이 알고 계시지만 직렬의 부부와 저는 깜짝 놀란 게 무슨 직이 어디가 있고 그것을 굳이 논하기 전에 저는 일정 부분 국가에서 직렬별로 공무원을 뽑았다는 것은 그 직종에 맞게끔 업무를 하라고 한 취지에서 뽑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그것을 무시하다 보니까 특별히 가평군의 행정이 일정 부분 좀 정리가 안 된 게 없지 않아 있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과장님께도 또 군수님께도 이 메일을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진짜 고장위원이 말씀하셨고 또 제가 한번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조직개편 성공이 가평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준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셔가지고 이게 성공해서 역시 김성기 군수 시대에는 좀 더 다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주민들의 동의가 좀 떨어지게끔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과 의견을 좀 주시죠.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직 개편의 문제보다는 조직 운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조직 개편이 돼서 조직 운영이 잘 이루어져야지만 그 효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운영에 대한 개인 문제도 별도로 저희가 검토해서 수집하겠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저한테 보내주신 그런 의견, 5가지 의견을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사무실 문제까지 저희가 민원인들을 위한 공무원들의 사회를 높이기 위해서 공간을 조성한다기보다는 민원인들이 쉽게 와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사무실 공간까지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에 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시 이제 답변 드릴 기회를 갖겠고요. 저희가 이런 우려는 일이 있습니다. 민원 업무 분야를 너무 추진해서 생각하다 보면 더 큰 조직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공장 유치에 관련된 기업 부서로 민원 부서로 독립하다가 다시 바꿨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러한 부서는 우리 지역의 경제를 위한 기업 유치가 더 우선돼야지 공장을 허가를 내주는 인허가 업무에 먼저 우선해서 치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조직을 저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서 말씀드리고 간략하게 그 민원 조직 운영에 대한 사업 문제는 저희가 또 기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일단 그 22쪽이죠. 지난번 행정상담회 때 또 공정질의 때 말씀을 드렸던 사안인데 이것이 이제 현실로 실행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은 먼저 그 전직 군수께서 그 여성 사무관에 대한 그 5급 사무관에 대한 인사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좀 답해 주시죠. 5급이요? 예. 전에 군수님께서는 이제 20% 이상 여성 공무원 간부화라고 하는 공약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새로 들어오신 군수님은 그런 공약은 없었고 공약이 있던 없던 저희 인사부서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 공무원이 37%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라고 하면 국회 이것을 전략적으로 해서 간부를 만드는 게 필요하냐 이런 판단을 해보고요. 저희 뒤에도 여성 공무원들이 있습니다만 능력 있는 여성 공무원들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조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 공무원의 능력 있는 공무원들을 발탁하는 그런 시책을 좀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국분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경쟁을 동원시켜서 능력 위주의 조직을 조직화하는데 이 정책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씀을 동의하면서 또 다른 생각을 피력해 보겠습니다. 일정 부분 뭐 전직 군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또 하나 뭐냐면 우리 지금 조직의 37% 여성 공무원이라는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또 지금 대부분이 여성 상위시대 여성이 사회 인출이 지금 뭐 지역처럼 많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요는 뭐냐면은 지금 가평군청의 그 지방 사무관에 대한 군적 시스템을 보면 또한 직급별 그 5급이든 6급이든 7급이든 이런 걸 보면 특히 이제 5급과 6급을 보면 저는 뭐 이런 말씀인지 모르지만은 가평이 연구가 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어떤 편협한 그 인사이라는 것들이 가평을 떠나는 어떤 공무원들의 어떤 동기부여를 해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요는 뭐냐면, 어차피 가평에서 출생하고 안 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평에서 적을 두고 10년이든 20년, 30년 살면 다 가평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평군이라는 배타적이고 보수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동의를 안 던지는 젊은 친구들이, 젊은 공무원들이 가평을 드물지고 다른 데로 전출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고민해갖고 또 느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다고 보면, 일정 부분 그런 것들에 의해서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37%의 그 인적 구조를 갖고 있는 가평군의 조직 구조상 최소한 그 지방사무관, 최소한 뭐 능력이 안 되는 분들한테 지방사무관을 갖다 주십시오. 할당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보편적 흐름 속에서도 그런 것을 수능하는 것이 그 다른 그 공무원 사회 또 가평군청 공무원 사회에서도 이제는 우리 가평군도 좀 개방적이고 좀 더 오픈된 마인드에서 인사행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동의가 떨어질 거라는 저는 생각 속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주시지 마시고요. 고민해 주시고요. 고민해 주시고 이왕이면 적지 않은 37%라는 그 퍼센트가 여성 공무원이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지금 인적 그 구조를 보면 지금 지방 사무관이 뭐 능력이 되고 하는 둘째 문제입니다. 그건 뭐 과장님께서 또 인사권자 판단해야 될 문제지만 해야 될 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는 것이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또한 비록 가평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태를 묻지 않았지만 가평에 와서 적을 붙이고 사는 공무원들한테도 사기 양양과 지역 주민들을 더 깊이 고민하고 가평을 사랑하는 동기부여는 그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상감사 때 말씀드렸던 그 도지사 공무원 체육대하고 노동조합 관리하고 병행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일부러 이 옷을 입고 왔습니다. 이번에 그 공무원 체육대에 줬던 옷이고 작년에 전 옷은 속된 말로 좀 입고 다니기가 불편할 정도로 좀 이렇게 좀 획일적인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옷을 많이 입고 다니는 우리 의사가 직원들이 왜 이 옷만 입고 다니냐서 옷이 없어 이거밖에 없다는데 그 옷은 뭐냐면 입고 다녀도 괜찮은 옷이기 때문에 입고 다니는 겁니다. 일단은. 근데 작년에 줬던 옷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이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가평군도 이제 좀 오픈된 좀 생각 사고 속에서 또 외부 문명을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좀 여기 지금 3조 위쪽에 와 있지만은 노동조합 그러니까 뭐 노동자라기보다는 공직협도 이제 우리 가평군들이 고민할 시기가 됐다. 또 양재수 군수께서 근무하실 때 노동자 비례 만들어라 라고 하시면서 못 만들고 있는 조직이 이제 가평군 조직입니다.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 노동자 비례에 대한 어떤 관점과 아니면 우리 가평군의 그 전반적인 아까 말씀드린 지금 3차, 4차 이제 그 협상을 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과 의견 있으면 좀 주시죠. 네, 우선 유니폼을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답변을 설명을 하고요. 노동자 관리는 어디까지나 이제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적 싸움으로서 근로자와 우리 또 고용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서 그것을 맡은 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그런 체계를 기본적으로 존중합니다. 그리고 처음 저희가 만들었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31기 시민 중에도 없는 데도 있어요. 신입단인데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없는 데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40명을 채웠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동자를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갖췄다고 보고요. 저희가 항상 저뿐 아니라 노무관리를 위한 담당자를 새로 이렇게 업무 지정을 했습니다. 업무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하는 업무가 아니라 기본적인 업무를 잘 관리한다는 답변을 드리고 저희가 특히 이제 임금 협상 또 그분들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요. 한꺼번에 요구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다 수용할 수 없고 또 예컨대 노동조합에서는 13% 임금 인상안을 요구하고 있는데 의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 봉급 인상률이 2.6%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0% 이상을 더 올려달라. 이거는 수용을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용을 못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이 노동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와 그런 보호에 대한 업무를 충실하겠다는 답변을 포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후배들이나 지역에 있는 지인들한테 한겨레 신문만 보지 말고 조선일보도 보고 조선일보만 보지 말고 한겨레 신문도 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자 이겁니다. 그런 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고민할 게 틀림없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이분법적 시각과 단편적인 시각을 가지고 너는 그런 놈이니까 넌 그래 라는 것을 단정짓지 말고 어차피 가평 6만도 안 되는 국민들끼리 이렇게 꼬이면 저렇게 꼬이면 유란된 말씀인지 모르면 북한에는 5호 담는 데가 있는데 북한은 3호 담는 데가 있습니다. 비밀이 없습니다. 비밀이. 그러면 그렇게 학연과 혈연과 지연으로 뭉쳐있는 지역에서 왜 그런 것들을 고민 못하냐 이겁니다.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는 것이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같은 면에서 말씀드리면은, 그 11쪽에 보시면요. 11쪽에 인사조직 운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공무원 취업 때 이제 축구 게임을 하고 오면서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던 건데, 근데 이제 우리 가평구청 공무원분들이 청년 교육을 받으러 이제 문화예술하는 그런 걸 봤습니다. 그걸 보고 전화드렸습니다. 과장님, 맨날 청년 교육 하면 뭐합니까, 이거? 내부 조직이,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감사원이라든가 내부 진단했을 때 외부 청년도보다 내부 청년도가 더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직원들끼리의 말 못하는 불신의 벽이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이게. 이거 외부 청년도보다 더 심각한 것이 내부 청년도의 심각성입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것이냐 봤을 때 제가 진단하는, 저도 조직 생활을 20년 했던 사람으로서 진단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실에도 말씀드린 동아리 활성화라든가 체육 활동을 통한 직원들의 소통, 스킨십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공무원분들 술 드시는 분들 맨날 끼리끼리 그들만 먹는 사람끼리 맨날 술 드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축구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축구 동아리의 30명 중에서 산림과도 있고 경제과도 있고 도시건축과도 있고 의회도 있고 민원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축구라는 공간 속에서 끝나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다른 파트의 이해와 고민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맨날 산림과 모여가지고 술 먹으면서 시간에 맨날 부착해 맨날 자료나 요구한다고 이런 소리가 있고 무슨 산업적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 말씀하셨고 과장님께 말씀 주셨지만 이후에는 가평군청의 조직의 활성화라든가 조직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동아리 활성화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저도 지하청소 근무할 때 그 입사가 90년도였는데 제가 그 20년 근무하면서 그 군속 23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군대 갔다 온 경력을 군속에 이제 포함시켜 줬는데 우리 가평구는 그러니까 입사 전에 군대 갔다 온 사람과 입사하고 나서 군대 갔다 온 후에 군속의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죠. 입사하기 전에 예. 그거는 같이 합산을 하죠. 저희 똑같이 근무 기간 플러스 근무 하다가 먼저 갔다고 해서 그 어느 가산점을 주거나 가점을 주고 기간을 연장시키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 기간만큼 갔다 오다 먼저 가다 삽입을 하고 있습니다. 군속에 포함된다. 예. 그러면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공로연수를 갖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공로연수도 같이 같은 맥락에서 그게 포함되는 예, 거죠? 포함됩니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점에 가평구청에 입사를 하고 이후에 군을 갔다 와도 경력에 포함되고 가평구청 들어오기 전에 군대 갔다 온 경력도 다 포괄적으로 포함된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해외 공로연수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그걸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 기준은 다른 데도 다 똑같이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그건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하나 또 말씀드리면은 그때 내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또 지난번 사석인지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그 재난관리과에 근무하시는 그 선배님이 공무원 생활, 실질적 공무원 생활은 한 36년 하셨더라고요. 근데 실일 근무 연수이 포함이 안 돼가지고 30년에서 1년인가 2년이 모자르셔가지고
공무연수를 못 갔다 오신 선배님이 나가시면서 저한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참 이거 어떤 기준 때문에 누구는 30년 공무연수 갔다 오는데 나는 못 가는 게 너무 섭섭하다,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기준이 공무원에 대한 뭐 연금의 기준이니까 퇴직금의 기준이 20년이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럼 각경구청에서 내부 방침을 다시 정해서 20년 되신 분들은 동남아, 배낭여행을 보내드리든지 아니면 30년 되신 분들은 지금 유럽을 보내드리든지 이런 이용화된 시스템을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30년 이상 공무원수를 보내고 있는데 신현배 의원님은 확대해서 20년 이상도 보내자 이런 의도를 제가 듣고 있고요. 지금 이게 아마 계속해서 유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우리 평균적으로 공무원에 입사하는 그 연령이 30세 가까이 됩니다. 이제 저를 예를 든다면 저는 만 20세가 안 돼서 공무원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30년 이상이 훨씬 넘게 됐죠.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지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 실질일 겁니다. 단 지금 30년 이상 된 사람이 우리 공무원 560명 이상 되는 직원 중에 70명 가까이 됩니다. 67명이 가거든요. 또 20년 이상을 따지면 218명 정도 나와요. 그럼 그 비율로 따진다고 하면 그 인원을 다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상징성 문서가 아주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확대하는 것을 동의하고요. 그것을 고려해서 아마 저희가 예측하건대 자동적으로 이걸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를 유지하면서 좀 더 25년이 됐던 뭐 이게 확대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말씀 주신 것은 자연적인 흐름 속에서 그것을 이제 바뀔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공무원 들어오신 분들이 늦어도 25살 이전에 들어왔는데 요즘은 30살 정도가 내일 이제 들어오신 분이 많은데 대신 이거는 뭐냐면은 가장 전에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그 30년 이상 되신 분들이 67명이요? 62명을 62명. 또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 217명. 217명. 그러면 217명 중에서 현 시점에서 그분들이 정년을 했을 때 30년을 못 채우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되는지 알고 계세요? 30년 그거는 통계가 없어요. 25명 내외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이번에 우리 30연수도 이게 이제 사기를 높여주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근무 경력, 유사 경력 이런 것을 합산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규정을 따지지 않고 왜? 이거 규정해가지고 뭐 28년, 29년인데 내년이 나이가 다 찼는데 이분 못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운영하는 탄력의 어떤 그 의미를 살려서 운영상의 효율을 기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연령이 다 돼서 모자라는데 그런 경력 내지는 이번에 공로를 인정해 주든지 아니면 유사 경력을 합산할 수 있는 그런 근무가 있으면 보내주도록 할 겁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딱 잘라서 하기보다는 아니면 지금 우리가 보건공무원이라고 해서 자체 상을 받거나 경례받은 사람들을 별도로 이제 뽑아서 이제 성지 견학을 보내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을 방침을 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 인원 속에서 30년 근무하실 분들이 그러니까 근무해도 30년을 못 채우는 사람들이 25명 정도라고 봤을 때 이분들한테 대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고민을 해도 큰 예산이 안 들어갈 거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뭐냐면 가장 전에 전자에 말씀 주셨지만은 그냥 시대의 흐름 속에 자연의 흐름 속에서 간다 그러면은 이분들은 그때는 이런 혜택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나간다는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제가 봤을 때 25명 정도 봤을 때 이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5년 채 미만인데 내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뭐 기능직이나 청경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요는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많지 않은 수, 내가 알기로 한 25명 내외가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고민을, 그러니까 뭐 30년도, 20년도 똑같이 해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차피 20년은 20년대로의 대우를 해드리고 또 30년 3대로 대우해드리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행동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형평성이라는 것이 무자를 주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는 건 형평성, 이건 잘못된 논리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많지 않은 수고 과정이라든가 인사기관에서 그 내용을 잘 갖고 계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25명 내에 된 분들, 이분들이 그 정년할 때까지 근무를 해도 30년을 못 채우는 사람들이 25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과장님과 우리 실장님과 부모님한테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드려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 여태까지 그래도 인생의 반평생을 가평일정에서 몸을 담고 계셨던 분들에 대한 어떤 보온의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즘에 동남아 가는 거 저는 동남아 가다가 안 하는데 뭐 하는 게 고생만 한다는데, 대신 그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직장생활의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셔가지고 그것이 좀 실천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고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말하는 시간이니까 아주 질의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좀 간단히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 가평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직원들 사기 진정을 위해서 일성 레저하고 하나 레저에 1년에 한 930박 정도를 이용하고 계시죠? 예. 그 이용 실태가 어떻습니까? 제가 별도의 현황을 안 갖고 있습니다만은 잘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950박이 모자라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가고 싶은 사람이 일단 우리 총무과원에 예약을 해갖고 예. 가겠죠? 예, 모자라는 상태는 아니고요. 예. 일성 같은 경우에는 부자가 많은데 이제 시설이 좀 약해서 좀 선호를 안 하고 새로 만든 하나 같은 데는 100%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예. 그리고 그 직급에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하고 일성하고 차별이 된다 그러면 굳이 일성 레저 같은데 27구자씩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직원들이 어차피 하루 쉬고 오는데 쾌적하고 안락한 분위기에서 쉴 수 있게끔 혹시 하나 쪽으로 그쪽으로 더 추진하고 싶은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거는 이미 계약되어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게 아직 도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 기간이 도래가 되면 그 시점으로 해서 저희 직원들의 사기를 위한 그런 쪽으로 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약이 끝나면 일성적으로 좀 반응해 주시길 바라면 한 가지 지금 우리 가평 6개 의원에서 면 동향이 우리 총무부서나 관할부서로 지금 동향이 보고되고 있죠. 근데 동향은 제가 듣기로는 면회에서는 계속 동향을 보고 왔는데 똑같은 본 행사에 따블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6월 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 상하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조명 박람회를 갔는데 바로 그 다음 날에 이장협의회 회장님들이 울 쪽으로도 교육을 오셨어요. 이런 거를 보면은 동향은 보고가 되는데 어차피 교육협력과 축구부서가 말이에요, 부서가. 근데 이게 서로 상반된 의견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왜 이번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거는 사실상 해당되는 부서에서 지금 지적하시려고 하는 정보 공유 문제가 있습니다.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해당되는 부서에서 자기네 업무나 행사를 실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거든요. 동향 관리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보고를 해서 이 스케줄이 다 공부가 됩니다. 저희가 달력을 하나 만든 이유도 그런 행사에 중독성을 피하기 위해서 연중 달력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 충분하게 정보 공유를 안 했기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입니다. 이거는 별도로 부서장이나 실무자들을 기구시켜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자리에서 가장님한테 이 문제가 어떤 문제라고 하자는 뜻이 아니고 어차피 지나간 일은 덮어두더라도 앞으로라도 우리 그 같은 부서에서 또 타 부서하고 의견이 조율이 돼갖고 좀 어차피 그 1년에 한 번 있는 교육인데 서로 편안하게 갔다 올수록 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50초 한번 봐주실래요? 예공 각정위원회 운영 실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지적사항인데 그 현황을 보면 3년간 거쳐 단 1회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존치해야 할 위원도 있겠지만 불필요한 위원회도 있다고 봅니다. 국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거 각 본부가 있어서 저희가 2010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통폐합하거나 정비를 하겠습니다. 여기 그 표시 보면은 지금 경제과, 또 건설교통과, 지금 그 보면 경제과는 에너지 지원위원회, 또 교육협력과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건설교통과는 안전관리위원회, 건설과 지역건설 사업 활성화위원회, 각종 이렇게 보면 매번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이 현황을 보면. 그 안한위원회는 이게 이제 그 조례의 내용상 예를 들어 정기회를 뭐 1년에 2회 이상 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 심의 안건이 발생할지 하는 거가 있고 여기에 한 번밖에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뭐 국민 대상 심의위원회다가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겠죠. 그래서 또 여기에 뭐 에너지 관리위원회 내용을 제가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심의 안건이 미발생할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단 위원회는 존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19개에 대한 위원회의 여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네. 예. 3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다면 예. 이거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벌써 시작한 지 1시간 됐는데 먹어가지고 우리 가평 대표는 하지는 않지만 이제 먼저 카신 구문수와 관련된 컨상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났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승진의 자리가 몇 명이 있는데 그 대상자를 기술직과 행정직을 포함한 전체 인원을 가지고 승진 대상자 심의를 하지 않고 행정직만 승진 대상자로 심사를 해가지고 부당하게 승진을 시켰다라고 해가지고 행정원에서 징계 지시가 내렸다고 하는 언론 보도가 난 걸 봤습니다. 이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 이임해 가신 두 분수가 답변한 내용이 분수가 지시를 한 거를 이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아십니까? 글쎄요, 그 답변을 그렇게 한 거는 좀
아마 언론에 제공하는 예, 정당한 답변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제 부분수의 직무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이고 예. 또 인사위원회 위원장한테 부분수가 임명안을 제출을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분수의 임명권은 지금 실질적 임명권자가 경기도지사가 되죠. 그 경기도지사가 부분수를 임명하게 하는 그 근본적 취지는 어디니까? 이건 뭐 아시는 것처럼 이 부분수라고 하는 직책이 국가직 서기관으로 되어 있고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 서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뭐 통제의 의미가 있는 걸로 저는 이제 그 점을 얘기하고 싶은 것인데 부분수를 도지사가 임명하게 되는 근본적 배경은 지방자치단체 사항이 선거에 의해서 취임을 하신 공무원이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된 또 자기가 차기 당선을 위한 그 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우선 임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정부 차원에서 차단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부분수를 상위 기관에서 임명을 해서 자치단체장의 인사검토를 막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전임 부분수가 본수가 의도하는 바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다라는 내용은 우리가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근무하는 부분수가 먼저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반면 교사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인사를 주관하는 과장님께서 상사인 부분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 사안은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원칙을 갖고 인사의 모든 공무원들이 승복하고 정말 인사는 공정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과거에 이루어진 사례를 좀 더 여러 사람이 알고 또 모든 공직자가 그런 것을 공감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부당한 그 기술직을 포함한 전체 승진제 상자는 12명인데 그 행정직만 대상으로 해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배수 안에 드는 사람이 이제 승진을 했고 또 배수를 기술직까지 포함했을 때는 기술직이 승진의 기회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누락이 됐다는 게 이제 주요 핵심 지적사항이었거든요. 그런 것이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변이라기보다는 앞으로의 기회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명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신현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청명도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이번에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걸로 지금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내부 인사에 대한 불만이 가장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 인사관리부서에서도 이번에 오늘 아침 심의를 각 식과수장님들을 전부 함께해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그동안의 직렬 자체를 다 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농촌 지도관이 읍면장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이라는 것은 전부 없앴습니다. 그 직렬을 직위분리제에 의한 직렬이 통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준 범위 내에서 인사를 할 겁니다. 그 앞으로 그 인사 규정에 의해서 할 것이고요. 이와 관련돼서 부분수가 지금 현재 인사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 좀 규정이 바뀌어서 모든 7급도 6급을 진급시키려면 인사위원회 심의 결정을 거쳐서 하도록 지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7급에서 6급 시키려고 하면 인사권자가 지정을 해도 가능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강화가 돼가지고 너무 인사권자의 인사권이 남용된다라는 측면에서 개정이 좀 됐습니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그 청렴도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문제뿐 아니라 스스로 우리 공직사회가 잘 서로 소통이 돼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불만이 없어지겠죠. 또 자기 직력을 다 누군가 승진하려고 하는 목표와 뭐 이런 것들 다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직렬에 대한 부분을 정비하면 다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 다시 한번 그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님.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적으로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조직의 시스템이 활성화가 되고 안 되고가 이제 좌우되는 게 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없는 분을 갖다 말씀드리면 뭐 저도 비겁한 사람이고 또 무능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지난 인사는 협력 구급 직원분들도 동의 못하는 인사들이 왕왕 일어났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목소리 못 냈던 것도 의회도 일정 부분 잘못이고 공무원 사회 내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렸던 공직협이라는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카타르시스, 정화 작업이 필요한 건 정화 작업.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 분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가평을 고민하고 안 하는 걸 떠나서 그 사람이 하는 거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그 사회가 과연 올바른 사회인가, 그 조직이 올바른 조직인가에 대해서 진짜 저도 고민하고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얘기죠. 이후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들이 잘 집행되고 새로 오신 군수님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공직생활 하셨던 분이니까 이런 시행착오 없어가지고 진짜 우리 공직사회가 활기가 넘쳐서 그게 직접적인 수혜 당사자인 주민들이 그래 우리 가평구청 공무원들을 믿어도 되고 가평구청 의원들을 믿어도 돼라는 동의가 떨어지는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힘드시지만 힘드시겠지만 군수님께서 힘드시겠지만 그것은 그 분들의 목적이 아니라 가평군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